리플은 해마다 가을에 리플의 연례 행사 리플스웨를 개최합니다. 이 시기 전후로 XRP 시세가 받는 경우도 많았고,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호재성 재료가 등장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11월 리플 스웰 때는 이게 유동성 허브였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유동성 허브 출시 계획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1년 반 뒤인 2023년 4월 유동성 허브는 진짜로 출시가 됐습니다. 유동성 허브는 말 그대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 리플레저 기반의 공간에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매매, 스테이킹 등 디파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별거 아닌 걸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상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매매 기능과 요즘 레거시 은행들이 들어오고 있는 스테이킹의 기능을 모두 다 리플이 해먹겠다라는 엄청난 비전을 품고 있는 그랜드 플랜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제시한 유동성 허브의 강점은 4가지로 요약 가능합니다. 먼저 암호화폐 자산의 관리를 단순화시킨다. 또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에서 집계된 가격에 접근해 고객들에게 경쟁력 있는 최적화된 가격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는 여러 유동성 장소에 미리 자본을 넣어둘 필요가 없는 편리함. 네 번째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거래, 홀딩에 대한 강화된 고객 경험, 이렇게 4가지 포인트들이 제시됐습니다. 단순화시키면 기업들이 돈만 넣으면 안정적으로 거래부터 스테이킹까지 한 방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 허브가 최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테이킹 등 커스터디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자산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가 뚫리면 자산이 그냥 홀라당 날아간다라는 것이어서 그 존재 의미 자체를 완전히 뭉개버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걸 입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에 대한 리플의 전략과 계획, 의지를 한눈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스위스 기반의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 메타코에 대한 인수였습니다. 리플이 메타코 인수를 발표한 것은 2023년 5월, 인수 금액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억 원 넘는 돈을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최근 1년 동안의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렇게 직접 밝힐 정도로 리플이 꽤나 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리플이 SEC와의 소송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략적 투자를 전폭적으로 단행하면서 기업의 펀더멘털과 방향성을 아주 선명하게 내보였던 그런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메타코가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부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건 2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동성 허브와 관련해서 기관들이 투자하고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을 안정적으로 수탁 관리 보관할 수 있는 검증된 업체가 리플의 자회사가 됐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건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 더 가속화될 블록체인 시대,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는 시대, XRP를 활용해서 금융혁신이 본격화되는 시대를 위한 전략적 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메타코가 지금까지 어떤 기업을 상대로 일을 해왔는지를 보면 리플이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메타코를 인수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코는 2015년 설립 이후에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보관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시티그룹,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등 세력급 수준의 자금을 굴리는 거대 금융기업들이 고객입니다. 전통적인 레거시 은행들, 국경 간 송금 혁신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존재들, 이미 디지털 자산 영역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존재들, 리플로서는 메타코가 정말이지 아주 많이, 엄청 많이 탐났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던 리플이 이번에 또다시 암호화폐 신탁사를 인수해버렸는데, 주인공은 네바다주 기반의 포트리스 트러스트입니다. 메타코를 인수한 지 불과 넉 달도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미국의 암호화폐 신탁사를 인수해버린 겁니다.
이번 인수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포트리스 트러스트 인수를 통해서 리플은 네바다주 규제 라이선스 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포트리스는 네바다주 공식 신탁 기업으로 온오프램프, 셀프 커스터디 지갑, NFT 프로그램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웹3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이 역시 리플의 혁신적 비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온오프램프, 온램프는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오프램프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램프와 오프램프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커런시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적극적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브릿지 커런시는 단연 리플 XRP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포트리스인 겁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셀프 커스터디 지갑, 이건 앞서 언급한 유동성 허브와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적으로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포트리스의 특징, 리플이 원하는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NFT 구축이 가능하도록 웹3 인프라 구축을 구현한 기업으로서 포트리스인데 이게 아주 대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후 본격화될 블록체인 시대와 이 와중에 벌어지게 될 기존 자산의 토큰화 이슈는 지금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한 시점을 때려 맞추긴 어렵겠지만 상품이나 채권 거래를 토큰화된 형태로 진행하고 우리 집 부동산 거래를 NFT로 진행하고 기록하고 보관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도래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누군가의 엄청난 중요한 그런 자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관리, 보관이 가능할지 여부인데, 지금 리플은 이것에 대한 기술적 공인을 받은 기업을 인수한 것이고 그게 바로 포트리스인 겁니다. 우리가 간혹 NFT를 떠올릴 때 게임 아이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NFT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기성 자산의 토큰화 이슈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된다는 것은 이게 대체불가 토큰으로 형성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NFT로 블록체인에 기록된다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소중하게 관리 보관돼야 할 나의 자산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게 메타버스 시대와 연계가 되는데, 물론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듀얼 리얼리티 공간으로서 메타버스 세계가 온전히 구축되기 위해서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게 제대로 구현됐다는 것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고 내 부동산 거래를 하고 주식 거래를 하고 이런 걸 했을 때 이 모든 기반이 NFT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리플이 벌이고 있는 여러 일련의 액션들은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과정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미래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전폭적인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홍콩입니다. 2023년 5월 홍콩 통화청은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 테스트에 착수했다라고 밝히면서 16개 파트너 기업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리플랩스가 이름을 올려서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홍콩 통화청은 금융과 결제, 기술 분야에서 선정된 16개 기업과 함께 올해 1차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홍콩 달러의 오프라인 결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 토큰화 예금, 웹3 결제, 토큰화 자산 결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세부 분야들이 있는데 리플이 맡게 되는 분야가 특히나 눈에 띕니다. 바로 토큰화 자산 결제, 여기에서도 부동산 자산 토큰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대만 최대 상업은행 가운데 하나인 푸본뱅크와 함께 부동산 자산 토큰화에 중점을 둔 사용 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산의 토큰화는 블록체인 시대의 핵심 요소이고 간단히 말하면 모든 걸 NFT화 시켜서 이걸 통해서 실제 거래를 이루어지게 만들게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증권,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토큰화 작업을 거친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상 웹3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고 홍콩 정부가 꽤나 전폭적인 컨셉을 이미 세웠고, 이걸 구현하기 위한 기술 파트너로 리플을 선택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리플이 지금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부분과 홍콩 통화청의 관심 사안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특히 토큰화된 부동산, 대출 프로토콜을 결합한 리플 솔루션과 CBDC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홍콩 통화청의 발표는 좀 더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리플레저는 각국 중앙은행의 CBDC들이 서로 즉각적인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끔 최적화되어 있고, 서로 다른 CBDC를 브리지 커런시로서 XRP를 활용해서 마구마구 즉각적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토큰화된 자산을 CBDC 거래하고 대출하는 상황을 구현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홍콩 통화청의 목표 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바로 리플랩스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라운드업 해보면 이렇습니다. 리플은 1차적으로 국경 간 송금 혁신을 구현하는 기업으로서 이미 여러 기관들의 채택을 받고 있다. 리플은 기관들의 진입이 본격화됐을 때를 노리고 이미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유동성 허브를 출시했다. 기관들의 매매, 스테이킹, 디파이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 리플은 메타코어 포트리스 등 이미 검증된 기술 기업들을 자회사로 인수해버리고 있다. 이게 다 NFT 시대,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선도적으로 리서치하고 있는 홍콩 정부와는 부동산 NFT 프로젝트를 CBDC 파일럿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리플레저는 CBDC와 관련해서도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적지 않은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아직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얕은 수준의 채택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리플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이미 현실화되는 과정에 자리하고 있고, 국가적 또 기업적 채택이 이미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플 XRP의 시세에 대한 전폭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도 한데, 지금 당장의 시세 상황을 보면 아쉽지만 소송 리스크가 잘 정리가 되고 지금 진행 중인 혁신들이 지금처럼만 잘 진행된다라면 XRP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 주관적인 기대를 어떻게 실질적인 숫자, 가격으로 표현하는가 여부인데, 이건 정말 수많은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경우에는 XRP 10달러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 왔는데, 먼저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가격 전망을 최근 제시한 인물, 크립토 에셋가입니다. 이 양반은 다소 현실적이지만 그래도 꼭 만나고 싶은 가격 전망을 제시했는데, XRP가 조만간 100달러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꿈은 이제 그만 꿔야 한다. 아무도 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올해 새로운 올타임 하이와 내년 10달러 수준은 합리적으로 염두에 둘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항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0달러만 돼도 소원이었겠다. 이런 생각 아마 지금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주 전폭적인 XRP 가격 전망으로 해외 크립토 미디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은 다니언 에그라 크립토입니다. 이 양반은 이번에 XRP 3개월 차트를 기준으로 재미있는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차트에는 사이클 1과 사이클 2 이렇게 두 개의 삼각수렴 패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트에는 사이클 1과 사이클 2 이렇게 두 개의 삼각수렴 패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3년 XRP는 910% 랠리를 하면서 0.0274달러로 마감을 했고, 이후에 2017년 1분기까지 대칭 삼각형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0.24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대칭 삼각형 돌파 이후에 같은 해 4분기에 770% 급등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양반은 과거와 동일한 사이클의 흐름이 반복될 경우 이번에 대칭 삼각 패턴 완성 뒤에는 2000% 랠리를 벌이면서 15달러를 돌파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금 770% 랠리가 펼쳐질 경우 15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수록 신뢰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나아가면 몇백 달러, 몇천 달러 가격 전망도 있고, 가장 극단적인 가격 전망은 XRP가 모든 상품 시장, 파생 상품 시장까지 다 장악해서 그렇게 $10,000 이상의 시세를 형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소 음모론적이기도 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근거들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XRP가 어느 시점에 얼마까지 가격을 형성하게 될지는 아무도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통은 가치가 시세에 반영되기 마련인데 아직 XRP에는 리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가장 큰 원인, 소송 리스크입니다. 그래도 약식 재판을 통해서 절반의 승리는 확인해 준 것이 다행이라면 엄청 다행이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앞으로 얼추 1년 안팎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이후 상황이 더 꼬여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XRP는 참 장기 투자하기에 부담스럽고 어려운 종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랩스가 추구하는 혁신과 이에 대한 세상의 인정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XRP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들까지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나름의 전략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